10년 전에 핵융합로를 만들고 싶었다면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정말 크게 만드는 것이었죠. 기계가 클수록 플라즈마의 부피가 커지고 초고온 가스를 더 오래 가둬서 지속적인 핵융합을 달성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탈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건설 부지는 너무 커서 축구장 60개 크기나 되죠. 제 생각엔 미식 축구장 60개와도 비슷한 크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MIT 그룹이 나타나 크기가 답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은 스파크라는 기계였는데 방 하나 크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계가 핵융합에서 순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틀의 거대한 괴물도 아직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거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수십 년간 모든 핵융합 모델은 거대한 자기장,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저온 코일, 그리고 산더미 같은 차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파크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작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결은 그들이 사용하는 자석에 있습니다. 기본 물리 법칙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전체 핵융합로를 줄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세대의 고온 전도체입니다. MIT가 옳다면 이 작은 기계는 이터가 가동되기도 전에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MIT 팀이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핵융합은 말로 하면 간단하게 들립니다. 두 개의 가벼운 원자, 보통 수소의 형태를 가져다가 충분히 세게 충돌시키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작은 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별들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들은 정말 크기 때문에 중력이 아주 강하죠. 별들은 수백만 기압에 달하는 압력으로 물질을 짜낼 만큼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자들이 더 이상 합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서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 편법을 쓰고 많은 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온도는 대략 섭씨 약 1억 도 정도입니다. 그건 태양 중심부보다 6배나 더 뜨거운 온도죠.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것을 금속으로 만든 기계 안에 가두려고 하면 마치 고무줄로 만든 우리 안에 젤리를 넣어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모든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회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자석입니다. 정말 강력한 자석이죠. 이 자석들은 플라즈마, 즉 초고에너지 입자들의 수풀을 비틀고 가둬서 벽에 닿지 않는 형태로 만듭니다. 아이디어는 원자로가 클수록 플라즈마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법칙과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핵융합 레시피와 같습니다. 이 레시피에는 온도, 밀도, 가두는 시간,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높여도 핵융합이 가능하지만 가두는 시간이 짧으면 나머지 둘을 매우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해답은 원자로를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프랑스 남부에서 조립 중인 거대한 도넛 모양의 토카마, 아이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높이 30m, 무게는 에펠탑 3개와 같으며 완성 시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더 큰 부피와 더 긴 가동 시간이 있으면 융합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그토록 찾기 힘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장치가 커질수록 더 느려지고 비싸며 만들기도 어려워집니다. 5년 계획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핵융합의 역사는 희망과 좌절에 반복되는 사이클과도 같습니다. 1950년대에는 제트 핀치 장치가 있었는데 이는 전류로 플라즈마를 압축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 장치들은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불안정성도 초래했습니다. 플라즈마가 뒤틀리고 탈출해 가두는데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60년대에 소련이 발명한 토카막이 등장했습니다. 이 도넛 모양 기계들은 과학자들에게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제공했고 1970년대에는 모두가 실용적인 핵융합이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되었고 여전히 30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2010년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죠. 농담처럼 핵융합은 언제 물어봐도 항상 30년 남았다는 말이 나왔죠. 솔직히 이유가 있습니다. 핵융합로는 더 커지고 무거워지며 비용도 증가했지만 물리학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를 몇 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였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플라즈마를 가두려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 대신 일부 과학자들은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처음에는 순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헤어드라이어로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들리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자석이었습니다. 특히 고온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었죠. 이 물질들은 엄청난 전류를 저항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ETAR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초전도 자석들은 액체 헬륨으로 냉각해야 하고 생성할 수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략 11에서 12테슬라 정도입니다. 히토리오 바륨 구리산화물 리비코 테이프 기반 자석은 기존 한계를 크게 넘습니다. 경우에 따라 20테슬라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그건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핵융합 물리학에서 자기장 세기는 큰 영향을 줍니다. 에너지를 가두는 능력은 자기장의 4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2배로 늘리면 원자로의 효율이 최대 16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크기가 절반인 장치에서도 같은 조건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크가 탄생했습니다. MIT와 그 산하에서 분사한 스타트업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는 더 강한 자석으로 더 작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500억 달러 프로젝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다는 것은 더 빠른 건설, 더 낮은 비용, 그리고 테스트와 반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핵융합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파크가 그렇게 흥미로운 이유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소재나 새로운 물리학 개념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규모 중심 신념에 도전하는 공학적 통찰입니다. 새로운 길을 증명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돌파구는 2021년 9월 5일 케임브리지의 엘버니 스트리트에 있는 평범한 실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랩고 테이프를 강철을 으스러뜨릴 만큼 강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코일로 정제하기 위해 5년을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20테슬라 자석은 힘보다는 제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흐르면 재료가 스스로 타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진행하던 실험은 물리학과 공학 사이의 균형 잡기였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가장 작은 아크조차도 결코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제어실에서 엔지니어들은 전류를 한 단계씩 천천히 올렸습니다. 자석이 윙윙거리기 시작하자 계측기들은 온도, 진동, 전압 등 불안정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측기 판도값이 20테슬라의 임계값을 넘었습니다. PSFC의 디렉터 데니스 화이트는 나중에 그 순간에 대해 미래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는 동종 자석 중 가장 강력하며 같은 가동 성능으로 원자로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70년 동안 핵융합의 가장 큰 한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방정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플라즈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적어도 모델링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실제로 실용적일 만큼 충분히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큰 돌파구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팀은 이 자석을 스파크를 위한 완전한 토로이드 세트의 하나의 모듈로 설계했습니다. 각 코일은 수백 겹의 랩코 테이프로 만들어졌으며 엄청난 장력으로 감긴 뒤 초임계 헬륨으로 냉각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날 무렵 이 자석은 한 번도 캔칭 없이 이미 최대 자기장 상태를 유지했고 갑자기 핵융합의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는 빌 게이츠, 구글, 그리고 여러 주요 에너지 기업 같은 후원자들로부터 18억 달러 넘는 신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를 이해하려면 LHC만큼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하나의 캠퍼스에 세운다고 상상하거나 같은 물리학을 사용하는 슈퍼컴퓨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며 과학계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설 핵융합 기업의 비판적인 사람들, 평생을 ETL에서 일해온 이들조차도 이것이 진정한 성과임을 인정했습니다. 작고 고자기장인 원자로가 대형 원자로와 경쟁할 수 있느냐는 오랜 논쟁에 갑자기 실험적 데이터가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성공은 랩코나 공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파크팀은 MIT 연구원과 민간 엔지니어가 섞인 팀으로 대학 연구실보다 스페이스X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반복하고 조용히 실패했으며 국제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관료주의를 벗어난 핵융합 연구였고 소규모 집중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프로젝트와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업계 흐름이 급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Y2와 팀의 일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오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20 테슬라 코일은 첫 단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전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해서 스파크 자체를 만들고 그 자석들을 토로이드 형태로 연결한 다음 플라즈마가 모델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융합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그 기계입니다. 참고로 스파크는 Small as Possible, Affordable, Robust, Compact의 약자로 MIT와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시가 70년 좌절 끝에 내놓은 해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터와 마찬가지로 토카막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스파크는 가장 작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기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파크의 중앙 챔버, 즉 플라즈마를 담는 도넛 모양의 부분은 높이가 약 3m에 불과하며 플라즈마 튜브의 반지름은 대략 1.85m입니다. 이를 이터의 6.2m 반지름과 30m 높이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스파크는 이터의 조립홀 중 하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여유 공간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파크의 자기장은 2배나 더 강할 것입니다. 랩코 테이프로 만들어진 18개의 고온 초전도 HDS 코일은 20 테슬라가 넘는 자기장을 생성할 것이며 이는 지구 대기압보다 수억 배 더 높은 압력으로 플라즈마를 압축하기에 충분합니다. 목표는 융합 에너지 이득 계수, 즉 Q값이 1보다 큰 수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즉 기계가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융합 반응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스파크의 설계 목표는 Q10, 즉 투입한 에너지보다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영국의 JET과 같은 역사상 최고의 토카막도 Q값이 약 0.67에 불과했습니다. ITEA는 완공 후 Q10 달성을 목표로 하며 2030년대 중반에나 가능합니다. 스파크는 이번 1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성을 계획하지만 바로 발전소가 생기는 건 아니며 실증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소형 고자기장 핵융합 실현을 입증하려 설계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ARK로 더 크고 전력망에 연결되는 버전이며 약 200메가와트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ARK는 스파크의 자석 기술을 재사용하나 열 추출과 터빈 구동, 전력망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MIT와 CFS는 한 번에 도약하기보다 2단계로 신중히 진행합니다. 먼저 물리 원리가 실제로 작동함을 입증한 뒤 이를 실제 발전소로 확장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스파크는 2023년 매사추세츠 데븐문스, 보스턴에서 1시간 거리의 산업지에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계획은 2025년까지 조립을 완료하고 2026년쯤 첫 번째 플라즈마를 달성한 뒤 그 직후 손에너지 실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파크는 이터보다 약 10년 앞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이터, 세계 최대의 과학 협력 프로젝트로 3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용은 5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스파크의 예상 예산은 30억 달러 미만이며 거의 모두 민간 투자자로부터 조달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파크 역시 토카막입니다. 토카막은 플라즈마가 자기장, 즉 메인 코일에서 나오는 토로이달 자기장과 보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폴로이달 자기장의 조합으로 형태를 잡고 가둬지는 도넛 모양의 챔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새롭게 재설계되었습니다. 스파크의 자석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각 코일을 전체 원자로를 분해하지 않고도 제거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유지보수의 수년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특징입니다. 냉각 시스템도 간소화되었습니다. 고온 초전도 소재는 약 20켈빈의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의 4켈빈 대신 초임계 헬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 자체도 더 가볍고 더 컴팩트해져서 앞으로는 더 빠르게 제작하거나 심지어 대량 생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애물들입니다.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스파크와 가까운 이들 사이엔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파크는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플라즈마는 섭씨 1억 도가 넘는 온도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태양 중심부보다 10배나 더 뜨겁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미터 너비의 자기장, 우리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건 마치 손 안에 작은 별을 들고 있으면서 벽이 녹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자로를 작게 만들수록 실수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터는 변동흡수와 열 분산 공간이 있지만 스파크는 플라즈마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생기는 매 마이크로초마다 인간의 지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교정해야 하며
자석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고온 초전도체인 랩코 테이프가 스파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테이프는 이터보다 거의 2배나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작고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이프들은 실제 핵융합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할 때 고에너지 중성자가 방출되어 원자로 벽과 부품에 충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사선은 금속, 절연체, 심지어 초전도층 자체까지 닿는 모든 것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브코 코일이 이런 충격에 의해 열화된다면 성능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석들은 촘촘하게 감겨있고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도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를 교체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수백만 달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 핵융합 조건에서 이 코일들의 내구성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스파크를 만들어 실제로 가동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열 배출입니다. 이것은 핵융합에서 가장 해결되지 않고 과소평가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핵융합 반응은 플라즈마가 내부 벽과 만나는 지점에서 강한 국소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특수 부품인 다이버터는 로켓 노즐 내부보다 더 높은 연료속을 견뎌야 합니다. 디버터 고장 시 진공 챔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ETEA와 같은 대형 원자로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파크의 소형 설계는 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부피가 작아 열이 빨리 축적되고 분산할 표면적도 적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신소재와 냉각 구조, 텅스텐 타일, 액체 금속층, 첨단 합금을 연구하지만 아직 스파크의 전력 밀도에서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크의 플라즈마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연료 자체가 또 다른 복잡성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핵융합 설계에 사용되는 중수소, 삼중수소 혼합물은 강력하지만 매우 민감합니다. 중수소는 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는 희귀하고 방사성 물질이며 반감기가 12년 조금 넘습니다. 세계 삼중수소 공급은 캐나다와 대한민국 중수로 원자로 부산물로 주로 생산되며 전 세계에 몇 킬로그램만 존재합니다. 삼중수소는 특수 격리 설비와 허가가 필요해 진행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스파크는 실험의 소량의 삼중수소만 쓰지만 상업 단계에서는 기존 연료를 소모하며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삼중수소 순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직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그것 없이는 핵융합의 대규모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규제와 물류 장애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핵융합로에 대한 인허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상당한 전력을 생산하는 핵융합로를 아무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파크 개발자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엔지니어링만큼이나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스파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완전한 Q값이 1을 넘지 못하더라도 스파크가 생산하는 데이터는 매우 소중할 것입니다. 고자기장 소형 원자로의 물리학을 검증하는 것은 전체 분야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작은 장치들이 과학자들이 70년간 이루지 못한 에너지 인계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만약 스파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단계의 원자로인 아크의 설계를 이끌 자기 가동 모델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 피로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더 나은 다이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플라즈마를 더 효율적으로 안정화하는 방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이 혁명의 시작 방식입니다.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의 사람들은 이를 잘 이해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점화에 도달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쫓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느리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파크가 순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자랑이 아니라 수년간의 디버깅, 재시험, 재설계가 필요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스파크 팀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시도해봐야 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전, 모든 실험, 모든 실패, 모든 조정이 그 꿈을 현실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만난 장애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과 필연의 차이는 언제나 끈기로 결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